미국이 국채를 갑자기 2배나 사들이는 진짜 이유 한국 주식 환율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오늘 금융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장기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규모를 기존보다 약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 규모가 회당 최소 4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5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미국 정부가 자기 나라 국채를 왜 다시 사들이는 거지? 바로 이 대목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국채 가격을 올리기 위한 조치로만 보기에는 지금 미국 금융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오늘은 이 뉴스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미국의 움직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원달러 환율, 나아가 내 자산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미국이 갑자기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한 이유. 먼저 국채 바이백이라는 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가 이미 시장에 풀어놓은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장기 국채가 대상입니다. 10년물, 20년물, 20년물, 30년물 구간의 국채를 대상으로 바이백 규모를 기존보다 2배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장기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한때 5.34%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장기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집니다. 기업이나 가계에도 문제가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집니다. 결국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장기금리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국채 바이백을 확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바이백 확대를 발표하자 금융시장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30년물 국채금리가 5.18%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장기금리가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달러 가치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달러 인덱스는 0.87% 하락하면서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유로화와 엔화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21% 올랐습니다. 겉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국채를 더 많이 사들이는 것만으로 미국의 장기금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시각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진짜 이유. 자료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장기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단순히 연준의 금리 정책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만성적인 재정 적자입니다. 두 번째가 AI 인프라 투자입니다. 세 번째가 국방비 증가입니다. 네 번째가 미국 기업들의 리쇼어링 투자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 앞으로 엄청난 돈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반도체와 첨단 산업에 투자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해외에서 생산하던 것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기업 역시 회사채 등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 채권 공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에는 하락 압력이 생기고 채권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국 정부가 국채를 조금 더 사주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 정부 부채입니다. 이번 자료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8월 18일 기준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약 40조 4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40조 달러.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일까요? 감이 잘 오지 않을 정도의 숫자입니다. 문제는 부채 자체보다 앞으로 이 부채에 붙는 이자 비용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도 커집니다. 그러면 정부는 또 돈을 빌려야 하고 국채 발행이 늘어나고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금리 문제가 단순히 연준의 금리 정책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은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뉴스가 등장합니다. 7월 FOMC 의사록에서 일부 연준 관계자들이 물가 상승이 계속된다면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3~4명의 지역 연은 총재는 25bp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유는 물가입니다. 관세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중동 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를 수 있고 AI 데이터 센터 건설 같은 대규모 투자가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해서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을 연준이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시장은 왜 계속 오르는 걸까요?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금리는 높고 중동 분쟁도 계속되고 미국 정부의 부채도 사상 최고 수준인데 미국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 수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AI입니다. AI 관련 기업에 대한 기대가 워낙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등에 대한 투자 기대가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침체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노 랜딩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는 이런 낙관론이 오히려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유가입니다. 시장에서는 연말 유가가 배럴당 76달러 정도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지만 원유 선물 시장에서는 약 85달러 수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다시 크게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물가가 다시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 기대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금리는 세계 금융시장의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미국 장기금리가 크게 움직이면 한국의 금리와 주식시장,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8월 19일 뉴욕 원달러 환율은 1388원 수준이었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원화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장기금리가 다시 크게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로 돌아선다면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움직임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주식 투자자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것. 우리나라 투자자라면 앞으로 3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10년물과 3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금리가 안정적으로 내려오는지 다시 상승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달러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 국제유가입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물가와 금리, 기업 비용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면 주식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식을 팔아야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장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시장을 한 방향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AI 투자 기대라는 강력한 상승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높은 국채금리와 정부 부채, 물가, 유가, 지정학적 위험이라는 부담도 함께 존재합니다. 즉 지금 시장은 강한 상승 요인과 강한 위험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먼저 정하고 현금성 자산과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적절하게 나누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자료에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잭슨홀 미팅입니다. 다음 주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추가 긴축 가능성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주식시장이 다시 크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확대 소식은 단순한 미국 금융 뉴스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지금 세계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들어 있습니다. 미국은 장기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국채를 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미국 정부의 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투자, 국방비 리쇼어링에는 앞으로도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관세와 중동 분쟁, 유가 상승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미국 금리가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금리, 달러, 유가, 미국 정부 부채, 그리고 AI 투자. 이 5가지가 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시장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도 버틸 수 있는 투자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동시에 쏟아지는 시장일수록 남들이 낙관할 때 위험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남들이 공포에 빠질 때 기회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